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제이 시작합니다. 여수시의회가 막대한 혈세를 들여 수행공무원까지 대동한 외유성 해외 연수를 떠나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마포구에서 고령 친화도시 선포식이 개최됐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보문산 권역 대규모 산림휴양단지 조성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내장산 국립공원이 2023-2024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됐습니다. 고흥이 우주항공산업 전진기지 조성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수시의회가 연말 어수선한 틈을 타 막대한 혈세를 들여 수행공무원까지 대동한 외유성 해외 연수를 떠나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여수시 의원 23명에 수행공무원 17명을 합쳐 모두 40명입니다. 떳떳하지 못했는지 연수단은 취재진을 보자 달아났습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이른 새벽, 여행 가방을 든 사람들이 하나둘 모입니다. 일본으로 연수를 떠나는 여수시 의원과 공무원들입니다. 너무 나를 미쳐. 그런데 갑자기 시의원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공무원은 서둘러 택시를 타고 자리를 뜹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007 작전을 펼치듯 약속 시간을 뒤로 미루고 출발 장소도 바꾼 겁니다. 취재진 전화도 받지 않다 30분 만에 꼬리가 잡혔습니다. 근데 뭐 하려고 이렇게 빙빙 돌아요, 그게 왜? 한국에서 못하는 게 여기로 왔다니까요. 여수시 의원 23명이 유럽과 일본, 베트남으로 짧게는 엿새, 길게는 열흘 일정으로 해외 연수를 떠났습니다. 이들이 대동한 수행공무원은 무려 16명에 이릅니다. 마이 산업도 볼 수가 있고 크루즈 시설이라든가 해양 항만 시설, 웰리스 산업, 복합적으로 볼 수 있는 데가 일본이더라고요. 연수 일정도 문제입니다. 이렇게 전체 40명이 쓰는 예산은 1억 3천만 원에 달합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가까운 실천 보고라도 시민사회에 공개했으면 좋겠고. 전남도 의회와 순천시 의회는 연말 경기 침체로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해외 연수를 전면 취소했습니다. 블랙아이스는 많은 인명피해 사고를 낳아 겨울철 도로 위의 시한폭탄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최근 도로 결빙으로 인한 사고 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이 실제 도로에 적용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순천의 한 도로에서 시외버스가 마주오던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으면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급격히 떨어진 기온 속에 도로에 내린 비가 살얼음을 형성하는 이른바 블랙아이스 사고입니다. 이와 같은 겨울철 미끄럼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기술이 전남의 도로에 적용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장성의 한 도로 400m 구간에 결빙을 방지하는 특수 포장재가 입혀져 있습니다. 국내 건설업체가 개발한 이 포장재는 도로의 어느 점을 영하 6도까지 떨어뜨려 영하의 기온에도 빙판이 생기는 것을 막아줍니다. 바닷물 올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포장재 자체를 그 바닷물하고 똑같은 염화물을 5% 이상 함유함으로써 그 빙점 자체를 영하 6도 이하로 낮추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해당 공법은 기존 도로의 시공이 가능하며 미끄럼에 대한 저항성이 일반 도로보다 최대 6.5배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기존 제설제의 사용량을 줄여 차량의 부식을 막고 열선 포장에 비해 공사비가 5배 이상 저렴하다는 장점을 갖습니다. 살얼음이 발생하기 쉬운 상습 결빙 구간과 교량, 터널 진출입부 등 도로에 해당 공법을 적용하면 인명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마포구는 세계보건기구로부터 인증받은 고령 친화도시죠. 이에 고령 친화도시 마포 발전을 위해 많은 사업을 추진 실행하고 있는데요. 마포구는 이에 앞서 결의를 다지기 위한 고령 친화도시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지난 8일 마포중앙도서관 마중홀에서 마포구청장 및 고령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지역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포구 고령친화도시 선포식이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마포구의 고령친화 정책에 대한 구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의 유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먼저 선포식에 앞서 클랑클랑 합창단의 공연과 고령친화도시 마포를 표현한 샌드아트 영상이
축하 자리를 빛냈습니다. 이후 고령 친화 도시를 선포하며 관련 메시지, 슬로건 등이 담긴 레이저쇼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마포구는 75세 이상 어르신 효도급식, 우리 동네 환경보안관 등 지역에 맞는 실질적인 정책을 실행, 추진하고 있다며 어르신들이 소외받지 않는 살기 좋은 마포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마포구가 홍대의 밤을 밝히는 점등식을 진행했습니다. 연말연시를 앞두고 빛거리가 조성됐는데요. 관광객에게 다채로운 야경을 선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야경 명소가 될 것 같은 이번 빛거리. 아름다운 빛들이 어둠에서 희망을 밝히는 2023년의 빛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지난 6일 저녁 홍대 광장무대에서 빛거리 점등식이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주민, 상점가 상인회 등 100여 명이 함께했으며 마포구청장 등 내빈들의 소망이 담긴 점등과 함께 마포의 겨울밤을 밝혔습니다. 특히 점등식은 코로나19로 지친 구민과 소상공인에게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진행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번 빛거리는 홍대 걷고 싶은 거리, 용강동 및 도화동 상점가 일대에 조성됐으며 내년 2월까지 점등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마포구는 빛거리가 마포의 새로운 야경 명소로 널리 알려져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광역시 소식입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시정브리핑을 통해 보문산 권역 대규모 산림휴양단지 조성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대전시가 전국 인류 산림휴양도시 대전을 목표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보문산 권역에 대규모 산림휴양단지를 조성합니다. 보문산은 대전 8경 중의 하나로 뛰어난 자연 경관과 우수한 산림 자원을 품고 있어 많은 시민들이 사랑하고 추억을 간직한 산입니다. 그동안 대전의 상징인 보문산 개발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어떻게 특화시키고 보존할지 다각적으로 검토한 끝에 보문산 권역에 산림휴양단지를 조성하여 훌륭한 숲을 후대에 온전히 물려주는 한편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문산을 찾고 머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보문산 권역 산림휴양단지는 기존 치유의 숲, 보문산 행복숲길, 목재문화체험장을 포함해 목달동과 무수동에 각각 휴양림을, 호동공원 일원에 제2수목원을 신규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대전시는 이번 보문산 권역 산림휴양단지 조성을 통해 시민과 역사를 같이 해온 대전의 명산 보문산을 친환경적으로 보전 이용하는 동시에 시민들을 위한 휴식공간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문산의 명성과 영광이 예전 같지는 않지만 시민들의 가슴속에 있는 보문산의 상징성은 한결같으리라 생각됩니다. 말씀드린 보문산 권역 산림휴양단지를 차질 없이 명품으로 조성하여 대전을 대한민국 최고의 산림복지 휴양도시로 도약시키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이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대구시청을 방문해 시 간부 등 150여 명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9일 대구시청을 방문해 홍준표 시장과 양시도 간 협력사업 발굴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산격청사 대강당에서 시 간부 등 150여 명을 대상으로 특강을 했습니다. 홍 시장과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국토 전체의 효율적인 물 이용과 안전한 식수 확보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향후 충북의 댐 용수를 대구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특강에서 김 지사는 대구를 포함한 중부 내륙권의 상생 발전을 강조함으로써 대구와 충북의 연계 가능성을 제시하며 대구 미래 50년 정책과도 일맥상통하는 변화와 혁신에 관한 철학을 강의했습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평창군에서 부모와 자녀가 행복한 긍정 훈육이라는 주제로 부모교육 특강이 개최됐습니다. 부모교육 특강은 육아로 지친 양육자들에게 위로를 주고 긍정적인 양육 태도를 형성하기 위한 양육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도서 긍정훈육법의 저자이면서 아들러 코리아의 대표인 박예진 강사가 부모와 자녀가 행복한 자녀교육이라는 주제로 부모들이 자녀와의 관계에서 평등성에 기반하여 상호 존중하는 긍정적 방식의 자녀 훈육과 문제 해결 방법을 교육했습니다. 특히 부모들이 자녀와의 관계에서 흔히 겪는 문제를 사례 중심으로 현실감 있게 풀어내어 참여자들의 이해를 도움과 동시에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날 특강으로 양육자들이 자녀를 대하는 양육 태도를 점검하고 부모인 자신을 들여다보는 소중한 시간이 됐습니다. 횡성구는 지난 8월부터 12월까지 2022년 여성 친화 특화 사업으로 성평등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요. 교육을 이수한 4개 마을을 대상으로 성평등 실천마을 현판이 부여됩니다. 12월 16일 갑천면 매일 1위 마을회관에서 성평등 마을 만들기 참여마을 현판식이 열렸습니다. 주민참여형 여성친화 사업인 성평등 마을 만들기 사업은 여성정책 전문가인 유은주 교수와 주민들이 함께 우리 마을 마을규약 다시보기 활동 및 찾아가는 성인지 교육을 마을별 2회씩 추진해왔는데요. 교육을 이수한 갑천면 매일 1위를 비롯해 횡성읍 묵대리, 청일면 신대리, 공급면 삼배리 등 총 4개 마을에 성평등 실천마을 현판이 교부됩니다. 한편 이번 사업은 2021년부터 추진한 여성친화도시 특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우천면 두곡리, 갑천면 매일 1리가 시범마을로 참여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북도 대표단이 베트남 하노이, 타이빈성을 방문해 우호 교류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협정서의 주요 내용은 경제무역과 산업노동 등 각 분야 교류 협력 추진과 타이빈성의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계절 근로자 도입을 지원하는 것 등에 협력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와 타이빈성 여성기업협회가 경제교류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대한민국의 중심인 충북과 베트남 북부 요충지인 타이빈성이 오늘 친구의 연을 맺었다면서 여러 분야에서 함께 노력해 발전해 가자고 말했습니다. 또한 희토류 생산의 본격화를 위해 글로벌 공급망 구축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아울러 김 지사는 하노이에서 열리는 경제협력 포럼에 초청돼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충북에 대해 특별 연설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경상도 소식입니다. 2022 포항국제수소연료전지 포럼이 열렸습니다. 산학연관 수소 관련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았는데요. 포항시는 이를 바탕으로 관련 기업 유치 등 수소산업 육성에 적극 투자해 친환경 수소 특화 도시로 거듭날 방침입니다. 7일 포항시는 친환경 수소 특화 도시 포항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의 미래라는 주제로 2022 포항 국제 수소연료전지 포럼을 열었습니다. 포럼 기조연설에서는 한진현 전 산업부 차관이 글로벌 비즈니스의 새로운 키워드 탄소라는 주제로 탄소 배출에 따른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해 얘기하며 정부와 기업 차원의 수소경제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수소연료전지 선도국가인 독일과 사우디아라비아, 이탈리아 전문가들의 초청 강연을 통해 국내외 수소연료전지 산업 패러다임 변화 및 현황을 알아보고 주요 국가들과 기술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또 포항테크노파크는 포항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구축 추진 현황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패널 토론에서는 포항시 수소산업의 발전 전략 등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아울러 이날 포럼과 함께 기업 전시회가 진행됐으며 전시회에서는 포항시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및 수소도시 조성 사업과 FCI, STX 에너지 솔루션 등 관련 기업을 소개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라북도 소식 전해드립니다. 현대인의 기호식품이 된 커피가 해외가 아닌 국내 전북 장수군에서도 재배가 활성화되고 있어 화제입니다. 오늘날 현대인의 기호식품이 된 커피가 해외가 아닌 국내에서도 재배가 활성화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전북 장수군 동촌리에 위치한 커피 농장입니다.
사과 농장으로 시작해 올해 첫 생산을 시작한 이곳 장수 커피 농장은 연간 4톤의 생산량을 목표로 연간 최대 20톤까지 커피 생산량을 늘릴 계획입니다. 장수 커피 농장을 운영하는 이재호 대표는 커피나무를 잘 관리하면 한 번에 50년까지도 살 수 있고 커피에서 나오는 열매, 잎도 다양한 재료를 쓸 수 있다며 커피 재배의 장점을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현재 수입산 커피들은 발화율 문제로 인해 커피의 맛과 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국내에서 생산되는 커피의 장점이 많아 가격 경쟁력도 높다는 이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제 농장이 커피 나무가 되게 밀식이 많이 돼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꾸 자라는데 좁아요. 그래서 조금 더 넓혀서 중축을 하는 게 저희 첫 번째 목표이기도 하고요. 그러고 이제 앞으로 또 이제 좀 볼거리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저희가 이렇게 착안을 해서 많이 이렇게 어드바이스도 받고 해서 오셔서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많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장수 커피 농장은 커피 판매 외에도 체험 프로그램과 교육 시스템 등 체험형 관광 커피 상품 제작과 각종 문화예술 행사도 준비할 계획을 밝혀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내장산 국립공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공동 주관하는 2023년에서 2024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됐습니다. 정읍시의 대표 관광지인 내장산 국립공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공동 주관하는 2023-24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한국관광 100선에 5번째 선정된 내장산은 지난 2013년 처음 선정된 후 2017년부터 지금까지 4번 연속 선정되며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서 자리매김한 바 있습니다. 가을철 단풍이 아름다워 예로부터 조선 8경의 하나로 이름나 있는 내장산은 동국 여지승람의 남원 지리산, 영암 올출산, 장흥 청관산, 부안 능가산과 함께 호남 5대 명산으로 이름나 있습니다. 내장산과 내장호 그리고 내장산 문화광장과 용산호를 연계한 관광 콘텐츠 확충을 통해 내장산 일대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체류형 관광 거점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시는 내장산 일대의 정읍 체류형 관광 거점을 지정하고 생태 관광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에 주력한다는 계획을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광주 전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행정안전부가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광주와 전남에 116억 원의 특별 교부세를 지원합니다. 섬 지역 급수 운반 같은 당장 시급한 사업은 물론 내년 봄 농사를 대비한 관정 개발 등 다양한 사업에 말 그대로 단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받게 될 가뭄 특별 교부세는 각각 40억 원과 76억 원입니다. 광주광역시는 용현정수장 비상 도수관리 사업과 농업용 관정 개발 사업에, 전라남도는 섬 지역 급수 운반과 저수지 준설 등의 특별 교부세를 사용하게 됩니다. 섬 지역 주민들의 식순환 해소와 내년 봄 농사에 대비한 농업용수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심각한 가뭄을 겪고 있는 우리 지역의 급수차, 급수선 운행을 위한 운반 급수비 등 75억 6천만 원이 지원되어 내년 3월까지 안정적인 물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은 지난달 23일 완도 가뭄 현장을 방문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결정으로 확정됐습니다. 이 결정에는 이 장관과 함께 전북 익산이 고향인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광주 전남의 극심한 가뭄 피해를 지속적으로 알려온 것도 한몫을 했습니다. 행안부 장관께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보고하신 것 종합해서 예산 책정했다라는 말씀 듣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많은 농민분들 그리고 광주 전남의 많은 분들께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7월 호남 자치단체 현안을 책자로 만들어 대통령실과 해당 부처에 전달했던 조 의원이 이번에도 윤석열 정부와 호남의 가교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연말 연시를 맞아 소외되고 불우한 이웃을 도우려는 지역민들의 손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 한파 등 얇아진 주머니 사정 탓에 예년보다 성금액은 좀처럼 늘어나지 않고 있어 지역민들의 관심이 절실합니다. 산타 할아버지, 저는 따뜻한 옷 갖고 싶어요. 아동시설 원아들이 고사리 손모아 빌었던 크리스마스 소망이 현실로 이뤄졌습니다. 광주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 회원 18명이 미리 산타로 변신해 아이들이 바라던 선물을 준비한 겁니다. 매년 크리스마스에 지역 아동에게 선물을 주는 미리 산타 행사는 올해로 4년째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매년 아이들이 크리스마스만 손꼽아 기다린다는 말에 올해도 기꺼이 산타 옷을 입었습니다. 제가 오히려 더 행복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광주 아너소사이어티 회원들과 함께해서 더 뜻깊은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따뜻한 기운이 늘 모아져서 우리 광주 사회에 사랑의 온도가 쑥쑥 올라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활동은 올해도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지만 그 온기는 예년에는 미치지 못해 아쉬움이 큽니다.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사랑의 온도탑의 경우 15일 기준 광주는 15.8도, 전남은 16.9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광주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먼저 100도를 달성하고 전남도 목표액을 넘어선 100.9도를 기록했던 지난해와 대조적입니다. 작년 이맘때 저희 모금 온도계가 24도였었거든요. 그에 비하면 지금 올해는 모금 환경이 지금 매우 안 좋다. 기업과 가게의 경제 상황이 어려운 게 반영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찾아온 경제 한파가 이웃을 돕는 따뜻한 온기마저 꺼트리지 않도록 지역민들의 관심이 절실합니다. 여수시가 상생 소통 협력을 위한 2022년 하반기 여수시 노사 민정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민선 8기 들어 처음으로 열린 이날 협의회에는 노사민정 각계를 대표하는 12명의 위원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여수 국가산단 희생자 추모탑 건립 기탁금 전달식, 안건 협의 순으로 진행돼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겨울 재유행이 계속되면서 3개월 만에 가장 많은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 역시 500명대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마스크 착용과 백신 접종을 통해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안전도 지키는 건강한 겨울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